유럽 반도체 기업들이 드디어 움직인다. 세미콘 타이완 2025에서 보여줄 반격의 시나리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세미콘 타이완 2025에서 유럽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언과 NXP의 CEO들이 기조연설을 한다고 발표됐어요. 언뜻 보면 그래서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소식 뒤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미콘 타이완의 변화, 그리고 유럽 기업들의 부재. 먼저 세미콘 타이완이 어떤 행사인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 행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전시회로 매년 대만에서 열리는 업계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세미콘 타이완의 트렌드를 보면 첨단 공정, 고성능 컴퓨팅, 고속 전송,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분야에만 집중해 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형 기술들에만 올인한 거죠. 이런 트렌드 때문에 유럽 반도체 기업들이 설 자리가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인피니언이나 NXP 같은 기업들은 대만 시장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고 TSMC의 유럽 프로젝트에도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갑자기 이 두 기업의 CEO들이 기조연설자로 나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피니언과 NXP, 사실은 올해 트렌드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표면적으로는 유럽 기업들이 세미콘 타이완의 메인 테마와 동떨어져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인피니언을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몇 년간 와이드밴드갭 반도체 분야에서 입지를 크게 강화했어요. 지금 첨단 전력 반도체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와이드밴드갭 반도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해서 기존 실리콘보다 전력 효율이 훨씬 좋고 고온에서도 잘 작동하는 차세대 반도체예요.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5G 통신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이죠. 세미콘 타이완에서 이 분야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긴 했지만 올해는 전용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인피니언이 이 타이밍에 나선 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NXP는 어떨까요? 이 회사는 최근 TSMC와 함께 자동차용 칩의 첨단 공정 협력을 시작했어요. 동시에 가오슝에 있는 패키징과 테스트 시설도 확장하고 있고요. 여전히 칩 생산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AI 시대에서 유럽 기업들의 차별화된 접근. 요즘 반도체 업계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AI죠. 인피니언과 NXP도 AI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들의 접근 방식이 정말 흥미로워요. 두 회사 모두 산업 제어와 로봇 분야의 엣지 AI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AI가 아니라 엣지 AI의 말이죠. 엣지 AI가 뭐냐고요? 클라우드 서버가 아니라 기기 자체에서 AI 연산을 처리하는 기술이에요. 반응 속도가 빠르고 네트워크가 끊어져도 작동하며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리하죠. 인피니언의 전력 반도체는 클라우드 AI 데이터 센터의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반면 NXP는 엣지 AI에 더 깊이 파고들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양한 AIoT 사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죠. 자동차 전자 분야에서의 치열한 경쟁. 두 회사가 만나는 또 다른 전장이 바로 자동차 전자 분야예요. 특히 자동차용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시장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트렌드를 보면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전자 분야에서 AI 관련 즉각적인 혁신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기초를 다지는 단계인 거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럽의 고민. 이제 진짜 핵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의 화두는 미국으로의 투자 회귀와 새로운 팹 건설의 어려움이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때문에 시장 소식통들은 TSMC가 향후 몇 년간 해외 확장 자원을 미국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유럽과 일본에서의 생산 능력 증대가 지연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인피니언과
NXP는 TSMC의 유럽 프로젝트에 투자한 기업들인데 이들의 공급망 보완 필요가 미국의 이익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현지 생산 능력에 의존할 수 있게 되기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죠.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이 두 회사가 세미콘 타이완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기로 선택한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AI 반도체 시대에서 유럽의 목소리를 높이려는 의도라는 거죠. AI 붐 속에서 유럽의 독특한 시각.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AI 붐을 보면 유럽은 종종 동작이 느리고 규제에 얽매여서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반도체 레이스의 중심적 역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AI 급증과 관련해서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NXP는 최근 몇 년간 컴퓨텍스에서 지속적으로 엣지 AI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어요. 이게 클라우드 AI에서의 현재 지위에는 불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실용적인 엣지 AI 개발 접근 방식이 로봇 공학 분야에서 중요해졌어요. 2025년에는 로봇 분야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유럽 기업들이 다른 글로벌 강국들과 정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로봇의 해가 올 것인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와요. 2025년이 로봇의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각종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로봇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엣지 AI의 핵심이죠.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판단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로봇 자체에서 AI 연산을 처리해야 하거든요. NXP와 인피니언이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방향이 바로 이거예요. 어쩌면 이들이 AI 분야에서 뒤처진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유럽의 전략 틈새에서 시작해서 주류로. 유럽 반도체 기업들의 전략을 보면 정말 영리해요. 미국과 중국이 클라우드 AI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동안 이들은 엣지 AI와 특수 분야에서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해왔거든요. 인피니언의 전력 반도체는 어떤 AI 시스템이든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에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든 엣지 디바이스든 전력 관리는 필수니까요. NXP의 자동차용 반도체와 IoT 칩들도 마찬가지예요. AI가 실생활에 들어오려면 결국 이런 기초 인프라가 필요해요. 세미콘 타이완 2025 유럽의 반격 무대가 될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올해 세미콘 타이완에서 인피니언과 NXP의 CEO들이 기조 연설을 하는 건 단순한 마케팅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들이 가져올 새로운 유럽의 관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죠. 아마도 이들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것 같아요. AI의 미래는 클라우드에만 있는 게 아니다. 진짜 혁신은 현실 세계와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그 지점을 준비해왔다. 2025년부터 시작될 로봇 혁명, 자율주행의 완전한 실현, 스마트 팩토리의 대중화에서 유럽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삼성과 TSMC도 주목하고 있을 것. 물론 삼성이나 TSMC 같은 아시아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유럽 기업들이 구축해온 엣지 AI 생태계와 특수 반도체 기술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특히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는 여전히 유럽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독일의 자동차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인피니언의 기술력은 정말 인정받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이들의 중요성도 커질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 그럼 이번 세미콘 타이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은 뭘까요? 첫째, 인피니언과 NXP가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파트너십을 발표할지 궁금해요. 아마도 대만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나 새로운 공동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둘째, 이들이 제시할 AI와 반도체의 미래 비전이에요. 클라우드 중심의 AI에서 엣지 중심의 AI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할지 보고 싶어요. 셋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유럽이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도 중요해요. 특히 공급망 다변화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궁금하고요. 결론, 유럽의 반격,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번 세미콘 타이완 2025가 유럽 반도체 기업들에게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 가려져서 유럽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작았어요. 하지만 AI가 실생활로 들어오면서 유럽 기업들이 준비해온 기술들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특히 2025년이 정말로 로봇의 해가 된다면 NXP와 인피니언 같은 기업들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삼성, TSMC, 엔비디아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도체 시장이 워낙 크고 다양해서 여러 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럽 반도체 기업들의 이번 반격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가 계속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글로벌 반도체 업계 분석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세미콘 타이완 2025의 실제 결과를 분석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